우리는 차별은 나쁘고 평등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성, 비정규직,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차별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차별당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차별은 보이지 않고 심지어 공정함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차별하고 차별받는지, 그 차별이 어떤 관념과 편견, 법 제도에서 오고 어떠한 혐오와 배제를 만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부터 웃자고 하는 농담과 개그가 지금 와서 보면 전형적인 차별이고 혐오이며 배제임을 흔히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이 책은 나는 차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차별받지 않기만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기를 안내하고 차별하는 사회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지혜님은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찾고 연구하며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 중 하나인 이 책은 총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어떻게 차별을 보지 못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만들어지는지, 2부는 차별이 어떻게 지워지고 정당한 차별로 위장되는지, 3부는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평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합니다. 이 책 머릿말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에 관한 책을 한 권 마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차별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둘러싼 세상을 자각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평등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헛된 믿음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은 분명하다.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차별을 자각하고 평등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필요하다. 세상은 정말 평등한가? 내 삶은 정말 차별과 상관없는가?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성찰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지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시야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견할 기회이다. 그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회 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며 차별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평등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 차별은 나쁘고 평등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차별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 책은 결정장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장애라는 말을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일상에서 차별은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차별은 기울어진 사회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떨 땐 차별을 받기도 하지만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겐 한 가지 차별이지만 누군가에겐 여러 가지 차별이 동시에 가해지고 차별을 없애자고 하면 역차별이라고 하거나 아예 차별이 없다고도 합니다.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자는 원칙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관념, 편견, 특권, 권력이 구체적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평등하려는 노력을 막습니다.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려면 먼저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너는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르게 힘들게 하는 불평등이 있다는 것. 평등은 누군가의 이익을 주려 손실을 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너와 나 모두 평등해지자는 것. 사회적 편견이 만든 낙인으로 만들어진 이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차별주의자로 만든 세상을 의심해야 하는 것. 이렇게 말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싫다는 표현은 다르다. 사장이 어떤 직원을 싫다고 말할 때, 교사가 어떤 학생을 싫다고 말할 때, 이건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니며 권력관계의 변동도 아니다. 바로
권력 그 자체이다. 무수한 차별이 싫다는 감정에서 나오고 그 감정이 누군가의 기회와 자원을 배제할 수 있는 권력으로 작동한다. 주류 집단이 누군가를 싫다고 지목함으로써 낯선 것을 속아내는 판옵틱한 감시체제가 작동을 시작하고 공공의 공간을 통치한다. 차별과 불평등은 문제라고 말합니다. 광장이나 공공장소는 문제를 드러내고 말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가 광장으로 나올 때 다수자와 권력은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내거나 극단적으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여아들과 유전적 장애가 발견된 태아들은 임신중절로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2018년 제주에선 예멘 난민들을 반대하며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불황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도시환경 정화 사업으로 형제복지원과 같은 곳에 강제 수용돼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거리의 청소년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은 청소년을 규율하고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장애인은 집에나 있으라며 비난하고 퀴어 문화 축제는 광장 사용조차 취소하고 쫓아냅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와 행동은 불법 딱지를 붙였지만 거대 보수 정당들의 행사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차별은 혐오와 배제의 대상을 만들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동안 관념, 편견을 비롯해 권력에 의해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이 공공의 장소에 모여 드러내고 말할 때 차별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등으로 극복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원칙은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은 애초에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명령을 법제화하려는 공론회장에서 그 기본 원칙을 거슬러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차별하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오류다. 비교하여 논하자면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때 부정청탁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규율의 대상이기 때문에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여 법을 훼손하게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퇴진투쟁은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변화가 두려워 극렬하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1997년 동성동본 결혼 금지와 2005년 호주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과 이후 법 개정은 가부장제에 기반한 세력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이라 불리던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는 깨지고 사회적 폐습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법, 관습, 편견, 관념을 바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차별은 없어지고 평등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2007년부터 외면받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모두가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을 인정하는 시작이라고. 2020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73.6%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88.5%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12일부터 30일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 도보행진이 시작됩니다. 차별을 없애고 평등으로 가는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도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도 아닙니다. 평등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에 정치권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입법으로 답해야 합니다. 책 읽어주는 동동이었습니다.